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 7개 국가의 정상회담 후 새로운 제재와 테러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해 5만여 명이 투표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곧 실내 백신 접종 여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철회할 전망입니다. 강제 추방되는 한인들의 2명 중 1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 김 하원 의원이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에게 아이색의 증언 범죄 보호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뉴저지에서 한 30대 남성이 이발소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 딜러들의 소비자 상대 바가지 판매 상술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주 7개국 정상과 러시아 제재에 합의하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새로운 제재와 테러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공격을 논의하기 위해 G7 정상들과 만난 후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재와 다른 경제적 조처에 관한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패키지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강력한 추가 제재와 러시아 수출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에 즉각 그리고 앞으로 가혹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으며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27개국 등이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를 통한 러시아의 거래 능력을 제한할 것이며 러시아의 21세기 하이테크 역량에도 피해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1일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간스크 독립을 일방 승인하자 러시아 대외경제은행 등 금융기관과 국채, 엘리트 인사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 주관사와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앞서 G7 정상들은 화상회의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혹독하고 조율된 경제금융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은 오늘 화상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자주권, 영토 보존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 침략을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고 전적으로 정당할 수 없는 공격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자 유엔 헌장과 헬싱키 의정서 등에 대한 러시아의 모든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첫날인 어제 미 전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사전에 등록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맨해튼 뉴욕 형사관에 마련된 투표소도 엿새간의 일정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 지역 재외국민 투표는 주미 대사관이 있는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 LA,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등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투표에 등록한 미국 현지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재외선거 유권자는 모두 53,073명입니다. 19대 대선 당시 등록 유권자와 비교하면 22.2%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을 포함해 인근 뉴저지와 코네티컷에서 등록한 유권자 9천여 명의 투표를 위해 모두 4군데 투표소를 운영 중입니다. 또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뉴욕의 투표소까지 대형 버스를 한 차례 운영키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선거의 경우 역대 어느 대선보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투표소에는 문을 연 오전 8시부터 일찌감치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중앙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3개 주에 등록된 전체 유권자 9,123명 가운데 293명이 참여해 약 3.2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재외선관위는 이번 대선 투표율은 퀸즈 베이사이드와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테너플라이 등의 추가 투표소가 운영되는 내일부터 급증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기록했던 뉴욕 일원 투표율 70.65%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곧 실내 활동 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3일 브루클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접종 확인, 마스크 의무화 등을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빨리 끝내고 싶다면서 조만간 일부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식당이나 실내 공간에서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Key to NYC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시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해제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뉴욕주에선 이미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지만 현재까지 뉴욕시에선 학교,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식당 등에 입장할 땐 백신 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뉴욕시의 지난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07명, 감염률은 1.71%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기내, 공항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다음 달 18일이면 만료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강제 추방되는 한인 이민자의 2명 중 1명 이상은 단순 이민법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20일 공개한 2020 회계연도 이민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 당국의 명령에 의해 미 전역에서 강제 추방 조치된 한국 국적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한 1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제 추방자의 혐의를 보면 전체의 55.4%에 해당하는 87명은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된 비범죄 전과 이민자였습니다. 단순 이민법 위반에 따른 한인 강제 추방자 비율은 전년도 40.7%에 비해 15%가량 상승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살인, 강도,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한인 이민자는 전체의 44.5%에 해당하는 70명이었습니다. 한인 강제 추방 이민자 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1년 265명, 2003년 331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다 2006년 451명으로 최정점을 찍은 뒤 2008년 419명, 2010년 339명, 2012년 374명, 2014년 226명 등 급감세를 나타내며 2016년 145명까지 떨어진 후 2018년 157명, 2019년 184명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강제 추방된 한인 이외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진 한국인은 2,411명으로 전년도 1,880명보다 무려 28.2%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항 또는 항구, 국경 등에서 입국이 금지된 한국인 역시 2,661명으로 전년도 2,093명보다 27.1%나 증가했습니다. 한편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전체 이민자는 전년 대비 31.4%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런킴 하원 의원은 캐티 호쿠 주지사에게 성한을 보내 아이작의 증오범죄 대상 보호 방안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식 재난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론킴 의원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지난해 343% 급증했는데 이는 법 집행기관과 사회복지기금,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감당해야 하는 명백한 재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론킴 의원은 호컬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는 그룹에게 택시와 훈련된 도보 파트너를 제공하는 시큐리티 컴패니언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립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계층을 위해 도시 어디에서나 무제한 무료 승차를 제공하는 보조 대중교통 서비스와 공공장소에서 산책하는 동안 훈련된 경호원을 보호 대상 그룹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론킴 의원은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 뉴요커에 대한 증오와 폭력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민간 운영그룹이 등장해 안전이 우려되는 개인을 위한 동반자 보호를 제공했다며 이 같은 서비스를 주정부와 시정부가 개입해 도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3천만에서 4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NYPD 데이터에 따르면 보호 대상 그룹에 대한 증오범죄는 2020년에 비해 2021년 전체적으로 약 95% 급증했지만 아시아계 미국인과 히스패닉만이 전년에 비해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 증가가 끔찍하다고 말했다며 김 의원의 권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의 한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하고 고객들이 있는 이발소에 휘발유를 쏟아 부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12시 20분쯤 노스버겐 61스트리트에 있는 더 존 바버샵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인 움베르토 바네가스는 5갤런짜리 휘발유통을 들고 가게에 들어와 현관에 쏟아부었는데 당시 업소에는 머리를 자르고 있던 4살 남자애를 비롯해 20명가량의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가 쏟은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업소 직원들이 그를 붙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날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은 바네가스가 앞서 이 업소를 방문했던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데 대해 격분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네가스의 아버지는 이 업소에 머리 자르는 기구의 위생 상태와 과다한 비용 청구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업소 측으로부터 가위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바네가스는 대중을 상대로 위해를 초래한 혐의 등을 적용받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반도체 공급 문제로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 자동차 딜러들이 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웃돈을 얻는 일명 바가지 판매 상술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호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 23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자사 차량에 과도하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서한에서 고객들이 딜러의 가격 관행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런 관행을 놔둔다면 우리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미국 딜러들은 차량 부품난 등으로 신차 공급이 부족해지고 판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자 가격을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독립사업주인 미국 딜러들은 자동차 판매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대리점에 입고된 차량의 가격 인상 스티커를 부착하고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가격을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웃돈을 얹고 있습니다. 또 일부 딜러는 현지에서 인기가 있는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 5 권장가보다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더 비싼 가격표를 붙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그룹 순으로 추첨을 통해 우수 고교 입학생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원래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 주차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7월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에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로컬 도로에서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나 방문자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에 대한 거리 주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터져나오면서 결국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주차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고 이날 개정 결의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1년 유효기간의 경우 $10, 2년 유효기간은 $15, 3년은 $20로 변경하고 팰리세이드 파크 가구당 차량 2대까지는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발급하며 팰리세이드 파크 가구당 노인 2명까지는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방문자 주차 허가증은 팰리세이드 파크 가구당 한 달에 2일치까지 방문자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제공하고 방문자 차량 주차 허가증 비용을 하루 $8 또는 월 $60로 변경했습니다. 거주자 주차 허가증과 방문자 주차 허가증 발급 신청은 타운 정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발급인 경우도 웹사이트에서 차량 등록을 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가 내부 분란과 줄 소송이 겹치면서 자체 운영권이 상급 기관에 넘어가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경관들이 조직적으로 주민들의 집을 터는 절도 행각을 저질러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지도력 부재와 비효율, 주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등 각종 원인으로 경찰서장이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또 한인 세뮤얼 김 경관이 수년 전에 경찰서 내에서 한인 션리 경감으로부터 지속적 학대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았고 올 들어서는 백인 조지 백 경관 역시 션리 경감한테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2만 달러를 보상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난맥상에 대해 주민들은 시장과 시의회가 이를 막기 위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망과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팰리세이스팍이 속한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이나 카운티 검찰에 팰리세이스팍 경찰서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